지금 국민의힘이 10월 23일에 새로운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혁신위원장을 봤더니 누가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 웬 외국인 아저씨가 앉아 있습니다. 인요한이라고 하는 이 혁신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좀 한동안 못 봤던 새로운 얼굴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말 호되게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똥줄이 좀 탔는지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혁신안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당내에 소란을 피웠던 옛날 인사들, 자체적으로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좀 사면을 하고, 이 안에는 우리 광주 5.18을 모욕했던 김재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사면을 하고,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은 험지, 서울이나 이런 험지에 좀 출마를 해라, 이런 내용들, 그 외에 국회의원 순찰을 감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콧방귀도 나오지 않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데려온 인요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 발언이 참 아찔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중요한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너무 싸게, 지금 누리는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싸게 누린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손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만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들 그리고 기득권들만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그저 해롭기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자기 입속 채우기를 절대 놓지 못하는 썩은 정치꾼들의 모임입니다. 필요하고 위급할 때만 위하는 척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쇼의 달인들 아닙니까? 대선 때 공약했던 청년들, 서민들, 그리고 병사들 위한 복지 혜택들, 정책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날이 갈수록 부자 세금은 주는데 서민 세금은 늘어나고 관련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합니까? 이준석을 내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몹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자기 당내에서 자기들과 뜻이 안 맞는다 싶으면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게 저 국민의힘 지도부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릇된 믿음일지라도 어쨌든 그들을 믿고 투표해준 유권자들을 개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딸깍이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는 딸깍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은 이루는 걸 풍자하는 일종의 밈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딸깍 정치를 하는 딸깍 정치의 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딸깍 한마디 툭 던지면은 온 국가기관과 정부 여당이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그 말을 실현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의 개가 되어서 윤석열이 벌이는 거짓을 진실로, 그리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현실판 지록이마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정적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동조하며 윤석열에 반대하면 모조리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념 공세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도 저들은 국민보단 일본에 충성하고 미국을 숭배하면서 전쟁 위기임에도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저들도 이대로 가다가 망하겠다 싶었는지 혁신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전 저들에게 뱉는 침 한 방울조차 아깝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저들을 통째로 드러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본 가가지고 안전한 오염수 마시면서 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국민이 직접 이들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더 높이 촛불을 들어서 윤석열의 똥개, 국민의힘도 함께 윤석열 탄핵과 함께 반드시 국민이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굵직굵직한 예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산도 있습니다. 서민경제 누구보다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여러 예산들이 무더기로 삭감되고 없어지고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냐? 법률 대응을 위한 예산이 4억 2천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법률 대응이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일본이 배상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쓰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광주에 있는 양금당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 더러운 돈은 못 받겠다고 하고 거부하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백방으로 회유하고 강압하고 꼬드겨도 안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취한 것이 법원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탁을 시도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의 12개 법원에서 12건 전부 불소리 처분되었고, 불소리 처분되자 그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항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기각됐습니다. 예외 없이. 내년에 이것을 다시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 대응 비용으로 4억 2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4억 2천만 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 아득바득해서 낸 세금, 국민을 혈세로 누구를 위해서? 일제 전범급 기업을 위해서 그 법률 대응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중학생 딸이 이거 일본에서 대통령 해야 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적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일본 전범기업 견우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양금당 할머니 오늘 12월 10일이면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시상식은 어디에서 있습니다. 몇 시에 시상식이니까 리허설에 몇 시까지 도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해서 누구랑 오십니까? 해서 새벽 광주 성령역 KTX 아드님이랑 같이 가려고 예매까지 다 해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그에 딱 한 명 추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인 대한민국 인권상 양금당 할머니 그 상을 못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양금당 할머니 위로는 못할 망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세계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심사를 합니까?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하자가 있으면 국민 누구라도 이의제기를 하라라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추천했던 사람이 양금당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천했던 대상자가 무산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차상 무죄로 협의를 못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더 되도록 무엇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야 1년 동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라고 하니까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그때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에서 그러면 외교적 고려 때문에 이 상을 다시 절차를 못 받고 있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있어서 아직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권상을, 대한민국 훈장을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나라, 이게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훈장을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못 주고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양금당 할머니 인권상 주는 문제를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양금당 할머니 인권상이 왜 외교적 고려사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외교적 국익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권, 역사 정의를 거꾸로 물고 세우는 정권, 여러분 임기 동안 끝까지 봐야 하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못 건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봉탁 문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입니다만 이 지원재단이 봉탁이 무산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는 대한민국의 소송은 누가 대리하고 있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요.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큰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자기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것인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인지 우리가 외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가를 바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것 아닙니까? 법원 판사들이 아무리 이걸 뒤집으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제3자 변제 공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왜 이런 것을 공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서히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 쉽게 오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힘내서 천천히, 그러나 우리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퇴진 투쟁 승리로 완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피켓을 높이 들고 함께 즐겨주십시오.